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의 미술사 이야기 마담 퐁파두르 교양으로 권력을 사로잡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강의 제목인데요. 18세기 프랑스 혁명 직전 루이 15세 시절에 그 시대의 대표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대표 지성인이자 교양인이었고요. 미모와 지성으로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아서 권력의 한가운데서 시대 아이콘이 되었던 여인 마담 퐁파두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코코 화가 프랑스와 부세가 그린 마담 퐁파두르의 초상화인데요. 마담 퐁파두르는 프랑스 왕 루이 15세의 메트레 상트트르였습니다. 영어로 하면 로얄 미스트리스인데요. 왕의 공식 정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왕의 후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의 후궁은 한번 후궁이 되어지면 죽을 때까지 궁궐에서 나올 수가 없지만 로얄 미스트리는 왕과 연인관계, 애정관계가 청산이 되어지면 다른 말로 하면 왕에게 새로운 다른 애인이 생기면 언제든지 궁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대신 궁 바깥에 나오면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사회신분적으로 이 메트레 상트트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귀족이 아닌 일반 평민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최고의 신분 상승인 것이죠. 대개 근대까지도 유럽에서는 왕과 왕비의 만남, 그 결혼은 정략 결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왕이 왕비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것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왕들은 첩을 두게 되는데요. 공식적으로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궁궐에 들어가서 이들은 실질적인 왕의 여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과 정부 메트레 상트트르와의 관계는 왕이 더 이상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왕의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궁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 마담 퐁파두르는 23살 때 루이 15세의 메트레 상트트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퐁파두르는 처음에 왕의 후궁으로서 역할을 다하다가 부인성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과 더 이상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궁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상례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퐁파두르는 궁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보내지 않은 것이죠. 루이 15세가. 여전히 궁에 남아서 왕의 친구가 되어지고 조언자 역할을 감당하고 심지어는 왕의 정책 참모의 역할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왕궁에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20여 년을 왕의 신임을 잃지 않고 그곳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그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미인입니다. 이때가 34살 때라고 합니다만은 특히 피부가 그렇게 고왔다라고 합니다. 머리를 보면 거울 속의 머리 뒷모습이 보이죠. 자, 이런 헤어스타일을 지금도 미용실에 가면 퐁파두르 헤어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화려한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로코코 미술의 장식적인 성격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왕의 정부이지만 그 손에 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퐁파두르의 뒤쪽을 보게 되면 책들이 여러 권 보이고요. 그리고 탁자 밑에도 책들이 보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이 여인은 책을 아주 많이 읽는 최고의 교양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펜과 편지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SNS입니다. 편지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교계, 즉 살롱의 마담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당시 퐁파두르는 사교계의 여왕이었습니다. 이 초상화 속의 여인은 성적인 매력으로만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이 아니라 최고의 교양으로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림 속 퐁파두르는 자, 왼쪽을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당연히 루이 15세겠지요. 루이 15세를 그녀가 가진 지성과 교양으로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롱, 즉 당대 지성인들의 사교 모임을 살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퐁파두르는 그 사교계에 있어서도 최고의 큰 영향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교양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이 그림 속에서도 퐁파두르의 뒤에 보면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요, 차례대로 파스토르 피도, 이탈리아의 시인이죠. 볼테르의 앙리아드,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 그리고 디드로의 백과사전이 꽂혀 있습니다. 볼테르, 몽테스큐의 디드로, 이들은 한결같이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이죠. 이들의 책을 배경으로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담 퐁파두르의 학문의 수준, 교양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계몽주의 사상가들은요,
마담 퐁파두르가 주최하는 살롱에 자주 드나드는 멤버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디드로의 백과사전은 당대 백과사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교양과 지식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대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아주 꺼려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드로의 백과사전이 출간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마담 퐁파두르는 디드로의 백과사전이 몰래 출간될 수 있도록 돕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악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악보가 들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에도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만돌린 등 여러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고요. 당대 전문 성악가와 배우들로부터 연기 수업까지 받아서 연극은 물론 오페라를 직접 부를 정도로 실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특별했던 점이 바로 이런 교양을 갖췄다는 것이죠. 당대 최고의 교양이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매력으로 왕의 정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풍부한 지식과 교양이 늘 왕이 찾고 싶은 여인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양으로 최고의 권력을 휘어잡은 여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담 퐁파두르가 지닌 문화사적이고 미술사적인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절대 왕정기의 세 왕을 알아야 됩니다. 태양왕 루이 14세, 루이 15세, 루이 16세입니다. 프랑스 왕권 절대 왕정의 절정기는 누가 말해도 태양왕 루이 14세죠.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하면서 프랑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게 되는데요. 루이 15세 시대가 되면 왕은 물론 귀족들의 욕망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루이 14세의 위세에 눌려 있었던 귀족들이 루이 15세의 시기가 되어지면 그들도 권력과 사치를 누리겠다고 나선 시기이고요. 대체적으로 루이 15세의 시기를 로코코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루이 14세와 루이 15세의 누적된 모순들이 결국 루이 16세 시대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루이 14세와 루이 15세 이 두 왕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치였습니다. 지나친 사치와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재정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고, 이런 부담들이 시민계급과 일반 백성으로 그대로 전가가 되었고, 결국은 이것이 모순이 폭발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루이 14세를 거치면서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절대왕정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커다란 사상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계몽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절대왕정의 억압을 반대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운동이 바로 계몽주의 운동인데요. 이것은 일찍이 정치적으로 영국에서 1688년 성공한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운동이 프랑스에 자극을 주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절대왕정 시기를 거치면서 프랑스의 시민계급들, 즉 부르주아들이 계몽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사상적 근거를 확립하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계몽주의 사상이 퍼져나갈 수 있는 문화적인 토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살롱이라고 하는 프랑스 특유의 사교 모임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살롱 모임은 보통 귀족이나 부르주아 출신의 마담에 의해서 개최가 되는데요. 당대 유명인들, 요즘으로 말하면 셀럽들이 모여서 17세기에는 문예적인 감상이나 교감을 주로 하는 순수 사교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 자체가 프랑스의 독특한 문화가 되고요. 이 이후에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순수한 사교 모임이었지만 점차 18세기 중후반에 이르면서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살롱이 바로 계몽주의 사상의 전파 장소가 되는 것이죠. 위에서 언급한 몽테스키우, 볼테르, 디드로 모두가 다 이런 살롱의 중요한 참석자들이었습니다. 자유평등 박애를 기본적인 이념으로 하는 프랑스 대혁명이 이 살롱이라고 하는 사교 모임, 당시의 셀럽들, 즉 오피니언 리더들의 자발적인 사교 모임, 토론 모임이라고 하는 문화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세기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루이 15세의 시대적인 성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미술사적으로 보면 로코코 미술이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로코코는 기본적으로 일단 귀족들이 자신들의 화려한 일상적인 삶을 과시하고 꾸미기 위한 미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장식적입니다. 위에서 마담 퐁파두르의 초상화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로코코 미술은
귀족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일컬어서 앙시앙 레짐 구체제라고 합니다. 절대 왕정의 왕과 귀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스템. 바로 이런 시스템 앙시앙 레짐 구체제를 말하고요. 이런 앙시앙 레짐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상을 소위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구시대의 모순이 심화되고 한편으로는 계몽주의 사상이 기름이 부어져서 마침내 루이 16세 때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이 15세의 시대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데요. 마담 퐁파두르의 시대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마담 퐁파두르를 왕관 없는 여왕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로코코 미술의 화신이었습니다. 당대 예술 정식은 후대의 로코코 스타일이라 말을 붙였습니다만은 사실 퐁파두르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로코코 미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여인입니다.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고요. 궁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연회와 행사를 개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퐁파두르는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왕실의 재정을 바닥낸 여인이다라고 하는 비난을 한몸에 받았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 당시 국정에도 깊숙이 관여했고요. 외국과의 전쟁이나 여러 가지 문화 정책의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정농단을 행했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귀족이 아닌 평민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질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또 다른 시대적인 모순을 행하기도 하는데요. 당시에 계몽주의 사상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사상의 후원자 역할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여는 살롱은 사치의 극치를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그녀는 그 살롱에서 계몽주의 사상가들을 드나들게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루이 15세 시대의 보수적인 귀족 문화의 상징이자 또 반대로 진보적인 계몽주의 사상의 보호자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마담 퐁파두르는 이 모순된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심볼과도 같은 역할을 한 여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23살에 루이 15세의 눈에 띄게 되어서 생을 마칠 때까지 20년을 메트레 상트 드루로 지내면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부인과 질병으로 인해서 나이가 들면서 왕과의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정부들은 더 이상 성적으로 왕을 사로잡을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들은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으나 퐁파두르가 지니고 있는 교양인의 품격은 대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왕의 총애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지요. 그녀가 왕의 공식 정부가 되기까지 재미있는 가십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로코코 화가 부쉐의 영상편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세기 사교 문화가 낳은 사교계의 꽃 로코코의 아이콘 마담 퐁파두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프랑스 교양의 역사의 한 단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